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나가봅시다. 그 다음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계약할 거니까 없어요. 토요일 수업만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쭉 해서 오늘 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 확률까지는 다 끝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뭐 독립시행이나 조건방위나 뭐 이런 거 쭉 해서 2단원도 금방 끝날 거니까, 한 8월달, 9월달 정도까지 해서 자이스토리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봅시다. 101번부터 볼게요. 101번에 지금 주머니 1이 적힌 흰공 1개, 2가 적힌 흰공 1개, 그 다음에 1이 적힌 검은공 1개, 2가 적힌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3개를 꺼내겠다. 근데 그 중에 흰 공이 1개고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을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제 전부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게 합집합은 당연히 A와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되고 교집합도 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A는 그냥 먼저 구하는 거고 B를 세는 과정에서 겹치지 않게끔 셀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뭔 소리냐면 A부터 구해볼게. A가 흰 공이 1개고 검은 공이 2개래. 일단 우리는 전체 6개의 공 중에 3개를 고를 거고, 지금 색깔이 조금 바뀌어있긴 하지만 얘가 이제 흰색이에요. 이 2개가. 흰색이 2개고 검은색이 4개인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흰색 2개 중에 1개를 고르고 검은색 4개 중에 2개를 고르겠다 하면 이제 A의 확률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B의 확률 6C3분의 원래는 곱한 값이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2만 3개 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뭘 셌어? 흰색이 1개고 검은색이 2개인 거 셌잖아? 맞지? 그럼 겹치지 않게 세려면 2가 전부 다 무슨 색이면 돼? 2가 전부 다 검은색이면 안 겹쳐요. 맞지? 그렇지? 안 겹치는 게 쟤랑 안 겹치면서 2가 나오려면 검은색 3개밖에 없다. 그래서 얘니까 3개 중에 검은색 이 3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다가 지금처럼 세기가 편하면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거고, 그게 난 익숙하지 않다 하시면 그냥 교집합 빼셔도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확률의 덧셈 정리 있는데 얘네들도 쭉 이제 어렵지가 않아서 다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클린 시간에 따로 조교를 안 불렀어요. 내가 이제 수업이 이제 시간이 있어서 오늘 클린 시간에는 내가 봐줄 테니까 질문 여태까지 못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오늘 클린 시간 이용해서 충분히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쭉 넘어가셔서 140번 봅시다. 140번에 XYZ를 더했을 때가 100이다. 그랬을 때 모든 순서상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그랬을 때 XYZ의 순서상을 고를 건데 그 중에 뭐였으면 좋겠느냐? X-Y, Y-Z, Z-X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얘네들이 XY가 같으면 안 된다. 그 다음 YZ도 같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ZX도 같으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0이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 나왔을 때, 부정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여사건으로 풀겠다. 전체에서 XY가 같은 경우, YZ가 같은 경우, ZX가 같은 경우를 빼보겠다. 라는 건데, 결국에 우리 3개를 더했을 때 10이니까, XYZ를 다 더했을 때 10이니까 3개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맞지? 정수인데 3개 똑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전체에서 X와 Y가 같은 경우를 몇 배 해서 3배 해서 빼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XY 같은 경우, YZ 같은 경우, ZX 같은 경우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전체 사건은 어차피 1일 거고, 그랬을 때 XY가 같은 경우 볼게요. XY가 같다라고 하면 2X 더하기 Z가 10인 거니까 그때의 경우에서 세보시면 뭐 X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니까 X가 0일 때 얘는 뭐 10일 거고, X가 1일 때 8일 거고, X가 2일 때 뭐 6일 거고, 3일 때 4일 거고, 4일 때 2일 거고, 5일 때 0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구나. 전체 6가지 경우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6가지니까 전체 빼야 되는 건 18가지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 분모. 3개의 합이 10인 거니까 분모는 3H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H 10분의 방금 셌던 거 18가지를 1에서 빼시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1번 보시면 141번에 이행 2열 좌석을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을 한 명씩 임의로 배정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원순열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지만 원순열이 아니에요. 지금 1행 1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순열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8개의 자리가 있다 라는 거고, 여기에다 내가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을 앉힐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해라. 그럼 이거는 반대 사건을, 여사건을 생각했을 때 뭐야?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맞지? 전체에서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은 경우를 빼면 적어도 2명은 이웃해 있을 거니까. 근데 남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남학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자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웃하지 않겠죠. 그치? 4명 다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놓고, 이렇게 앉힌다, 이렇게 앉힌다,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남학생 4명을 정해진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학생 4명을 정해진 자리에 앉히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이걸 뭐로 나누면 되겠다? 얘를 8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다. 8명을 앉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1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1등급 문제로 넘어갑시다. 1등급 문제는 보통 정답률이 20%, 30%대 애들이 대부분이요. 대부분 이제 20%, 30%대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 1등급 문제, 뭐 2등급 문제 있는 애들은 1등급 문제는 정답률이 이제 한 자릿수에서 10%대, 고 이제 2등급 문제들이 한 20%대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앞부분 애들은 정답률은 낮은데 막상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1등급, 2등급 문제들은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 한 번씩 차근차근 봅시다. 142번부터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수를 A, B, C라고 할 거다. 그랬을 때 얘 또는 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차피 일단 기본적으로 6의 세제곱이 분모에 깔려 있겠다.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니까. 6의 세제곱이 분모에 깔려 있는 상태로 A 더하기 B가 8이다 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까 했던 합집합처럼 얘 구하시고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되겠다 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A 더하기 B가 8이야. 근데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6을 넘어서면 안 돼. 맞죠? 주사위를 던지는 거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 세면 몇 개 안 되니까 세면 2, 6 있을 거고요. 뭐 3, 5 있을 거고요. 4, 4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5, 3 있을 거고, 6, 2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거다. 맞지? 근데 여기서 절대 끝내면 안 돼. 왜? A, B, C까지 해서 분모를 만들었잖아. 맞지? 그럼 A 더하기 B가 이렇게 8로 정해졌어.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6을 곱해주셔야 되는 거야. 왜? C는 뭐든 상관없는 거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가? 경우의 수 살 때 A, B만 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A, B, C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C가 6개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는데,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도 A는 뭐든 상관없는 거야. 맞지? 그럼 A는 뭐든 상관없으니까 6 곱하기 이제 B랑 C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근데 B랑 C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 결국엔 1부터 6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숫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6개의 숫자 중에 2개 고르면 되는구나. 그치? 그 다음 이 둘을 더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빼보자.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8이면서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여기 어차피 우리가 A 더하기 B가 8인 경우를 다 셌으니까 여기다가 겹치는 것만 좀 더 세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2, 6이야. 그럼 C가 뭐가 오든 간에 B는 C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2, 6이 나왔을 때 몇 가지? 2, 6이 나왔을 때 6가지. 근데 또 3, 5가 나왔어. 3, 5가 나왔으면 C가 뭐면? C가 1, 2, 3, 4, 5면 겹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5. 규칙이 보이죠? 그 다음 4, 그 다음 3, 그 다음 2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해서 여기 분자에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건데,
얘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겹치게 세겠다라고 하면 뒤에 것부터 세시면 안 겹치게 셀 수 있어요. 뒤에 것부터 세시면. 뒤에 것부터 세서 이제 세는 와중에 겹치는 거 빼면서 여기서 이제 얘는 6H2로 깔끔하게 풀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서 앞에 거 세는 와중에 이제 겹치는 걸 빼면서 세면 얘를 마지막 단계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준 이유가 우리 보통 이런 거 풀 때 뒤에서부터 시작 안 하잖아. 조건 여러 개 나오면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따로 굳이 그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푼 거야. 뒤에 거부터 하면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으니까 아무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43번. 143번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문제 유형이에요. 뭐 카드 뒤집고 동전 뒤집고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올해 계속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애들, 그러니까 카드 몇 번 뒤집고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 왜냐면 얘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K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면 그 동전만 뒤집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6이 나오면 전체를 다 뒤집는 거야. 그래 놓고 그거를 3번 반복했을 때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중복이 나올 수 없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카드 뒤집기나 이런 애들은 하나의 숫자가 나왔을 때 한 장을 뒤집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뒤집어. 그러니까 카드의 입장에서는 중복이 나올 수 있었어. 카드의 입장에서는 1이 2번 뒤집히거나 뭐 2가 2번 뒤집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뒤에서 또 보게 될 텐데 이 문제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일단 하나 나오면 하나 뒤집는 거고 6을 제외하고는 하나 나오면 하나 뒤집는 거고 시행이 3번밖에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뭐야? 얘네들이 모두 앞면이었으면 좋겠대. 근데 이미 뒷면이 몇 개야? 이미 뒷면이 3개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나오면 불가능해요. 전부 다 앞면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고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얘는 1, 2, 3, 4, 5가 나오면 그냥 1, 2, 3, 4, 5를 뒤집는 건데 얘는 6이 나오면 전부 다 뒤집는 거니까 6만 특별하죠. 그치? 그래서 6만 특이하니까 6이 나왔을 때와 6이 나오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보겠다. 그럼 6이 한 번 나왔어. 6이 한 번 나왔으면 쟤네들이 전부 다 뒤집히면서 뒷면에 뒤에 3개는 앞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치? 6이 나왔으면 그 상태로 모두 앞면이어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아, 6이 나오면 1, 2가 한 번씩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6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전부 다 6분의 1이에요. 그럼 6분의 1의 세제곱에 얘에 대한 나열이니까 3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죠. 확률은. 됐지? 두 번째로 6이 안 나와. 6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뒷면에서 앞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3, 4, 5가 한 번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6분의 1의 세제곱에 3팩토리얼을 곱하시면 된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애들도 정답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보면. 아무튼 보시면 되고 요즘 모의고사 수준으로 얘기하면 얘네들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기는 한데 앞부분이 이제 29번 정도? 29번 난이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2등급 문제가 이제 28번 정도? 그 다음에 1등급 문제가 30번?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29번이 가장 쉽고 그 다음이 28번? 그 다음에 30번 이렇게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28번, 29번은 웬만하면 맞추고 들어가셔야 돼요. 확통 볼 때. 보시면 144번에 그림과 같이 A열에 3개, B열에 4개가 있고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래요.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을 내가 밑에 의자에다가 앉히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가족권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A열에는 서로 다른 두 학생이 앉는다. 근데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A열에 지금 의자가 총 3개 있는 거니까 2개의 학년이 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학년, 1학년, 2학년이 앉거나 1학년, 1학년, 3학년이 앉거나 그 다음에 2학년, 2학년, 3학년이 앉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나조건에서 B열의 좌석에는 같은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A열에 1학년과 2학년을 앉혔어. 그러면 몇 명이 남는 거야? 2학년 1명과 3학년 3명이 남아요. 맞지?
맞지? 그럼 3학년 3명을 이 뒤에다가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앉혀야 돼? 이웃하지 않도록 앉혀야 돼. 불가능하죠. 자리가 4개인데 3학년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누구야? 이미 왔는데. 네. 키오스크 안 찍었지? 찍었어? 근데 왜 그러지? 아, 맞아. 근데 내가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찍었는데? 온 애들? 안 찍힌 애들? 아무튼.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1, 1, 3 아니면 2, 2, 3. 그러니까 지금처럼 A열에는 무조건 3학년이 앉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A열에 3학년이 안 앉으면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경우 1학년, 3학년이 A열에 앉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2학년, 3학년이 A열에 앉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일 건데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1학년도 2명, 어차피 2학년도 2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하나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경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부터 보시면 일단 3학년은 3명 중에 1명이 온 거니까 3명 중에 1명 골라놓고 이제 앉히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3명을 앉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거 1학년 겹친다 생각하면 안 돼. 다른 2명이야. 학년만 1학년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남는 애들 적어보면 2학년, 그 다음 2학년, 3학년이 남네. 근데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돼. 내 자리에 앉을 건데. 그럼 어떻게 돼?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거나 3학년, 2학년 이렇게 앉아야 각각이 이웃하지 않게 앉겠죠.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구나? 경우의 수가 2가지겠구나. 2가지 중에 1가지 골라놓고 내가 얘를 골랐어. 그럼 2학년을 여기에다 앉히고 3학년을 여기에다 앉힐 거야? 그럼 뭐가 된다? 2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끝이요. 그럼 다 앉힌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겠다? 2가지 경우니까 2를 곱할 거고 그 다음 뭐로 나누겠다? 얘네들을 앉히는 전체 7팩토리얼로 나누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5번인데 145번도 사실 좀 오래된 문제예요. 보면 알겠지만 오래된 문제야. 근데 오래된 문제인데 나온 이유가 요즘 요 근래 요런 식의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해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넣은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카드 뒤집기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나온 건데 보면 결국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움직이겠다. 근데 우리가 주사위를 몇 번 던질 거다 총? 주사위를 총 5번 던질 거다. 주사위를 5번 던져서 이 가운데 점에서 시작을 해서 5번 던져서 A까지 이동을 했대. 그랬을 때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좀 더 어려워지려면 이제 A에 도착하고 끝이 아니라 A에 처음으로 도착해라 라고 이제 뒤에서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요 가운데 점에서 출발해서 A까지 간다는 건 왼쪽으로 2칸, 아래로 1칸을 이동했다는 거야. 이러면 총 3칸 이동하는 거잖아. 근데 우린 전체 5번을 이동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는 고정인 거고 2번을 더 움직일 건데 2번을 움직였는데 제자리다 이 소린 거잖아. 맞죠?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 움직이면 도착을 했어 이미. 예를 들어서 이미 도착을 한 상태로 2번을 우린 더 던져야 돼. 근데 2번을 던졌을 때 움직이면 안 돼. 제자리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이 나오거나 인 거다.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저 가운데 점에서 A에 도착을 하려면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된다? 왼쪽 3번, 그 다음에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왼쪽 2번에 아래로 2번에 위로 한 번이거나 이렇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부터 확률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3분의 1이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3분의 1, 아래로 이동하는 건 6분의 1, 위로 이동하는 건 6분의 1이에요. 확률. 맞죠? 그러면 얘네들 왼쪽으로 3번이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아래로 한 번이니까 6분의 1,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 번이니까 3분의 1에다가 나열 5팩 나누기 3팩. 됐지?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왼쪽으로 2번 3분의 1의 제곱, 아래로 2번 6분의 1의 제곱,
다음에 위로 한 번 6분의 1 곱하기 5팩 나누기 2팩 2팩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위아래 더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146번 볼게요.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애들이 독립시행으로 해석해도 되는 애들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시행처럼 해석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나와 있으니까 확률 문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6번 보시면 꼭지점이 저렇게 A1부터 A6까지 있는 정육각형이 있는데 규칙 1은 A1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 뒷면이 나오면 반시계 방향에 도착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A4에 도달하면 더 이상 던지지 않고 게임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지. 얘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4에 도착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5번 던졌는데 게임이 끝나. 그러면 5번째에 A4에 도착한 거야. 그 전엔 절대 도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문제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친절한 게 뭐냐면 A1에서 A4까지 갈 거야. 근데 시계 방향으로 가든 반시계 방향으로 가든 세 칸이죠.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계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와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도착하는 경우의 확률은 똑같을 거예요. 맞지? 어차피 이제 세 번이니까. 만약에 칸수가 달랐으면 달라졌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 그냥 시계 방향으로 가서 도착하는 경우를 센 다음 곱하기 1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앞서 했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럼 시계 방향으로 몇 칸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칸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총 5번 던질 거니까 5번 던질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오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4칸, 반시계 방향으로 1칸이니까 저기에 도착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5번 던져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에 도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무작정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마지막 5번째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는 무조건 앞면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4번째까지 여기 도달을 해야 되는 거고 4번째까지 여기 도달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건너가야 처음으로 여기에 도착을 하겠지. 5번째에 딱 도착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4번째에 A3을 도착을 하고 5번째에 앞면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요 4칸에는 뭐가 되겠구나? 요 4칸에는 앞면 3번과 뒷면 1번을 배치시키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앞면 3번과 뒷면 1번을 배치시키면 4팩 나누기 3팩이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 앞면이 연달아 3번 나오면 도착을 해버려.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빼주시면 됩니다. 뒷면, 앞면은 괜찮아. 2칸 움직인 거니까. 근데 앞면이면 이미 도착을 해서 끝나버려. 알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빼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총 나열이 되는 거고요. 확률은 2분의 1에 5제곱 곱하시면 되겠죠. 그냥 동전 5번 던지는 거니까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전부 다 2분의 1일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16분의 3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7번 147번도 얘도 이제 뭐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한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마크 움직이는 거고요.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1마크 움직이겠대. 그럼 어차피 짝수 홀수 2분의 1이니까 동전 던지기랑 똑같아. 그럼 그랬을 때 4번 던진 후에 원점에서 출발한 P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 사실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돌아왔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른 경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뭐야? P에서 출발해서 4번 던져서 P에 도착했다. 그 상황 중에서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그랬을 때 점 P가 1번을 A라는 점을 들렸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4번 던졌는데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왼쪽 2번, 오른쪽 2번 가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4번 던졌는데.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6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면서 6팩이 아니라 4팩이죠? 4번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면서 총 6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6가지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이제 확률로 더 정확하게 따지려면 6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어차피 얘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2분의 1의 4제곱은 공통적으로 있어서 약분이 돼요.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확률로 봐도 되지만 경우의 수로 봐도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6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A에 들렸을 확률이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오른쪽 2번, 왼쪽 2번이 나왔어. 걔네들을 배치시켰더니 6개가 있대. 그럼 그 6개 중에 A를 들린 경우가 많을까? 안 들린 경우가 많을까? 사실 전체가 6개라 직접 세도 돼요. 직접 그냥 다 세도 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A를 안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하면 A 안 들려. 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 A 안 들려. 2가지밖에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A를 들렸다는 건 일단 처음 시작은 무조건 왼쪽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 시작을 오른쪽으로 하면 A를 무조건 들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A를 안 들렸다라는 건 왼쪽으로 움직이고 시작이구나. 해서 세면 2가지. 그러니까 6건으로 하면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148번 보시면 사실 148번이 조금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문장이 좀 길어서. 보통 이제 이런 문제면 예시를 주는데 예시도 안 주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지금 한 면에 6장 1, 2, 3, 4, 5, 6이 적힌 총 6장의 카드가 일렬로 놓여 있고요. 그랬을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온 수가 2 이하면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한 장을 뒤집는 거고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가장 작은 숫자가 적힌 카드부터 차례로 2장을 뒤집는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 놓고 카드를 뒤집는 시행을 총 3번 반복했어. 3번째 시행에서 4가 적혀있는 카드가 뒤집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얘가 사실 핵심이에요. 모든 카드는 한 번만 뒤집는 거야. 한 번만 뒤집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2 이하가 나왔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가 나왔어. 그럼 뭐 한다고? 가장 작은 카드를 뒤집겠다고. 그럼 여기 중에 가장 작은 카드가 뭐야? 1 뒤집겠다는 거야. 1 뒤집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딱 던졌는데 3 이상이 나왔어. 그럼 뭐래? 가장 작은 숫자부터 2개를 뒤집겠대. 그럼 뭘 뒤집는 거야? 1, 2를 뒤집겠다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처음에는 1이 나오고 그 다음 2가 나왔어. 그러니까 2 이하가 연달아 2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처음 나왔던 건 가장 작은 숫자를 뒤집을 거니까 1을 뒤집었어. 근데 두 번째 2가 나왔어. 그럼 또 뭐야? 얘는 이미 뒤집혀졌으니까 숫자가 사라진 거야. 뒷면에는 없어. 한쪽 면에만 숫자가 적혀 있어. 그러니까 뒤집었으면 끝이야. 그럼 그 다음 뭐 뒤집어? 가장 작은 숫자니까 2를 뒤집는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1, 4가 나왔어. 그럼 뭐야? 첫 번째 1을 뒤집었고 두 번째는 3 이상이 나왔으니까 몇 개를 뒤집어? 작은 숫자부터 2개를 뒤집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서부터 작은 숫자부터 1개를 뒤집을 거냐 2개를 뒤집을 거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2 이하라는 건 3분의 1의 확률로 가장 작은 숫자 1장을 뒤집는 거고 3분의 2의 확률로 가장 작은 숫자 2장을 뒤집겠다. 앞에서부터. 그랬을 때 세 번째 시행에서 4가 뒤집혀야 돼.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어차피 우리는 1장 아니면 2장 뒤집는 거니까 세 번째 시행에서 4를 뒤집으려면 1장, 2장 뒤집으면 4를 뒤집을 수가 있죠. 맞나요? 1장, 2장 뒤집으면 1 뒤집고 2 뒤집고 3, 4 뒤집는 거니까. 괜찮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2장, 1장 뒤집어도 4가 뒤집혀. 1 뒤집고 2, 3 뒤집고 4 뒤집는 거니까. 그 또 1장, 2장, 2장이어도 4를 뒤집습니다. 왜? 1 뒤집고 2, 3 뒤집고 4, 5 뒤집는 거니까. 4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1, 2, 2도 가능한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 이제 배열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2, 1, 1 가능하고요. 2, 1, 2 가능해요. 괜찮지? 그래서 한 장,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장, 두 장이면 4를 뒤집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얘 말고 없네요. 이제 한 장, 한 장은 무조건 두 장이고, 얘네들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 확률 계산해보자.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봐. 이 둘을 한 번 해보자. 이 둘을.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는 1 아니면 2잖아? 그래서 1, 2가 나왔어, 처음에. 1, 2가 나왔어. 그럼 그 세 번째 시행에서는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되는 거네? 맞죠? 그럼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되니까 사실상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도 되는 거야. 세 번째 거는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상관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확률의 입장에서 1인 거지. 1이 나오든 되고 2가 나와도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순서만 바뀐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마지막은 상관없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그쵸? 요 세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9번. 149번 보시면 주머니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가 있고요. 4, 5, 6, 7이 적혀있는 검은 공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건데,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깔이면 12점을 얻고요. 그 다음에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깔이면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곱을 점수로 얻는다. 그랬을 때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대체로 24 이하의 짝수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너네는 여사건을 떠올릴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24 이하의 짝수는 너무 많으니까. 2부터 다 세야 되니까. 근데 사실 얘는 여사건으로 세면 더 많아져. 왜냐? 24 이하의 짝수의 여사건은 두 가지야. 뭐?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4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24를 넘어서는 짝수와 홀수 이렇게 두 가지를 빼야 돼.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사실 뭐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그게. 해도 돼, 여사건으로.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셀 수도 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색깔을 뽑으면 12점이야. 그럼 12점은 이미 24 이하의 짝수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어떻게 세겠다? 서로 다른 색을 고른 경우를 보겠다. 서로 다른 색을 고르면 12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색을 골랐다는 건 흰 공 2개거나 아니면 검은 공 2개를 고른 건데, 요 흰 공들 볼게요. 요 흰 공들. 흰 공들이 1, 2, 3, 4야. 1, 2, 3, 4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몇이야? 최대치가 어차피 12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24를 넘어설 일이 없어. 그러니까 흰색 2개를 뽑았으면 그냥 모면 돼. 얘네들은 곱이 짝수기만 하면 돼. 그럼 두 번째, 검은색 4개 볼게요. 검은색 4개는 4, 5, 6, 7이야. 4, 5, 6, 7은 최대치를 잡으면 42예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세면 되냐면 24 이하의 짝수를 세보자. 그럼 뭐 있어? 4, 5 나왔을 때 20이죠. 또 4, 6 나왔을 때 24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세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냥 세도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라도 놓치면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여사건으로 푸셔도 됩니다. 여사건으로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 얘부터 보자. 얘부터 전체 8개의 공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전체 8개의 공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흰색 1개, 검은색 1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8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8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흰색 2개래요. 흰색 2개니까 얘 중에 고를 거야. 그럼 원래는 4C2지. 근데 그 중에 뭔 빼줘야 돼? 1, 3을 뽑았을 땐 빼줘야겠죠? 그치? 1, 3을 뽑았을 땐 빼줘야 되니까 5가지 있을 거고요. 4C가 6이니까 4개 중에 2개 고른 것 중에서 우린 짝수만 보고 있는 거니까, 곱했을 때. 곱했을 짝수가 아닌 거, 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 4, 5, 4, 6이니까 또 2가지겠죠. 그치? 그래서 요 2개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번 볼게요. 다음 150번 보시면 상자 A에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요. 상자 B는 비어있대요. 그랬을 때 A에서 2개를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1을 하겠다 라는 건데, 그랬을 때 빨간 공이 1개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일단 우리 A 상자에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2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겠어? 빨간색이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일단. 그럼 그랬을 때 빨간색 공이 나오면 실행 1. 그러니까 요 2개는 실행 1을 하는 거고 얘는 실행 2를 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실행 1을 보시면 꺼낸 공을 상자 B에다가 넣겠대요. 근데 우린 뭘 찾는 거야?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때 찾는 거야, 상자 B에 있는 게.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빨간색 2개를 뽑았어. 그걸 실행 1에 따라서 B한테 줘. 그럼 B는 빨간색 공이 2개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닐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아서 그걸 B에다가 주면 B는 그냥 빨간색 공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되는 거야. 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부터 한번 세보시면 전체 8개의 공 중에 2개를 고르겠다. 그 중에 빨간색 1개, 그 다음에 검은색 1개, 이렇게 곱해보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검은색 공이 2개래요. 검은색 공이 2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8C2분의 5C2 해서 뽑은 거야, 이미.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실행 2에서는 그거를 B에다가 넣고 2개를 더 꺼내서 넣겠대. 그러면 이미 검은색 2개는 뽑아서 B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치? 그러고는 우리 2개 더 뽑을 거야. 그럼 그 2개 더 뽑을 때 뭘 뽑아야 되는 거야? 빨간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를 뽑아야 B에 빨간색 하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어떻게 된다? 남은 6개의 공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뽑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1번인데 151번도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고 그냥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그냥 1열에 적혀있는 숫자는 4의 0제곱인 거고 2열은 4의 1제곱, 3열은 4의 제곱, 4열은 4의 세제곱인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열에 불을 2개를 켜. 그러면 4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럼 얘가 1, 1에 해당하면서 전체 숫자는 2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만약에 내가 1열에 하나, 2열에 하나를 켜. 그럼 어떻게 돼? 1, 4니까 5가 되는 거야, 숫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1열에 1개, 3열에 2개래. 1열에 1개, 3열에 2개를 내가 이렇게 켰어. 그러면 3열에 해당하는 건 16이니까 16, 16, 1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33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12개의 전구 중에서 내가 2개를 켤 거다. 그랬을 때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2열은 숫자 4고 3열은 16이고 4열은 64야. 우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2열에 몇 개든 3열에 몇 개든 4열에 몇 개든 짝수야. 맞죠? 그런데 1열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이잖아. 그러니까 1열에 하나만 켜져 있어. 하나가 켜져 있고 나머지 하나가 켜져. 그러면 1 더하기 짝수니까 홀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저기서 전광판에 짝수여라 라고 말하는 건 뭐냐? 1열에 아무것도 안 켜져 있거나 1열에 2개가 켜져 있는 상황을 찾아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1열에 1개 켜지면 안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여사건으로 푸셔도 됩니다. 전체에서 1열에 1개만 켜져 있는 경우를 빼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보시면 1열에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머지 9개 중에 아무거나 2개 키면 돼. 맞죠? 그럼 다 짝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2개 중에 2개를 골라서 킬 건데 9개 중에 2개를 골라서 키면 되고,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12개 중에 2개를 킬 건데 1열에 있는 3개 중에 2개만 키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여사건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푸는 게 그냥 구하는 것도 쉬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52번. 152번도 일단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말을 한 번에 한 칸씩 인접한 칸으로 움직일 건데 인접한 칸으로 이동할 확률은 2분의 1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서 B와 C로 이동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A에서 D로 이동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두 칸 움직여서. 그게 기억이에요, 사실. 그래서 D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렇게 갈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니까 전체 2분의 1이 되겠구나 해서 기억이 맞는 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결국에 지금 D에 도착할 확률을 Pn이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움직이든 몇 번 움직이든 결국 D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에서 D로 갈 거야. 세 번 움직여서 갈 수 있을까? 세 번 움직여서 갈 수 있어? 원래 최소 몇 번 움직여야 돼? 최소 2번 가야 돼. 맞지?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움직인다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없어지는 거야. 맞아? 지워지는 거야. 일단 2번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어. 근데 뭐 4번 이동하든 6번 이동하든 8번 이동하든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이동하겠다는 건 상쇄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홀수번을 움직이면 상쇄될 수가 없잖아. 상쇄되려면 2개가 한 번에 지워져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A에서 D까지 가는 동안 N은 홀수일 수 없구나. N은 무조건 짝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됐죠? N은 무조건 짝수구나. 그래서 N이 2일 때 P2는 뭐구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괜찮나요? 괜찮나요? 2번 이동했을 때 D로 가는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해서 기억이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을 한번 읽어보시면 니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P2N 플러스 2는 2분의 1 곱하기 P2N이냐? 요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미 짝수인 거 알지? 그쵸? 그러면 2N과 2N 플러스 2라는 건 그 다음 짝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짝수항을 기준으로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등비수열이냐 물어보는 거야. 2분의 1씩 곱해주는 등비수열이냐 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봐봐. 2번 이동해서 가는 거 이렇게 가거나 두 가지야. 맞지?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전체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번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상쇄되는 게 2번 있어. 그럼 4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상쇄되는 게 2번이라는 게 뭔 소리야?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A에서 출발해서 B 갔다가 A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도착이야. 또 A에서 출발해서 C 갔다가 A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도착이야.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가서 2번 갈 거야. 근데 2번짜리가 상쇄됐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몇이니? 4분의 1이지. 이렇게 이동할 확률도 4분의 1이죠. 그치? 맞나요? 그러면 상쇄될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이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이쪽 방향으로 상쇄되는 거 4분의 1. 이쪽 방향으로 상쇄되는 거 4분의 1. 그럼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상쇄될 확률은 2분의 1. 그러니까 그 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어차피 우리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따질 때 너네 어떤 수열이 있어. 근데 걔가 등비인지 아닌지 따질 때 어떻게 해? 그냥 항을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P4 구해보시고요. P6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2분의 1씩 곱해진다는 게 보여. 근데 이제 그러기가 귀찮으니까 그러려면 다 세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간다. 그걸 이제 PN이라고 한다. 근데 그 다음이라는 건 두 번짜리가 상쇄되는 걸 얘기한다. 그럼 그 상쇄될 수 있는 방향이 밑으로 움직이는 거,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각각의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에서 상쇄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그 전항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다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거죠. P가
시그마에 n은 1부터 10까지 p n을 계산해봐라. 라는 건데 결국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짝수들만 있을 거고 어차피 그 짝수들이 2분의 1이 공비인 등비수열일 거예요. 그래서 2일 때, 4일 때, 그 다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등비수열 합공식 쓰셔도 되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디귿은 틀리고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분모가 1024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치? 두 칸 갈 때마다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번 볼게요. 153번에 x가 1부터 11에서 임의로 k개의 원소를 선택할 때 이 원소가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을 구해보래.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들아 연속하는 자연수라는 건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기억에서처럼 두 개를 뽑았어. k가 2야. 그럼 내가 요 11개 중에 두 개를 뽑겠다. 그래서 P2는 뭐다? P2는 11개 중에 내가 두 개를 고를 건데 그 고른 두 개가 연속된 자연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뽑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겠죠? 맞지? 그러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3도 한번 생각해 볼까? P3은 뭐가 되는 거야? 11개 중에 3개를 고르겠다. 근데 그 중에 연속된 자연수는 세보면 알겠지만 9개일 거예요. 9개일 거예요. 그 다음 또 P4는 뭐야? P4는 11개 중에 4개를 고르겠다. 그랬을 때 4개가 연속되는 건 8가지겠죠. 하나씩 줄어들어. 개수가 늘어날수록.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뭐 기억은 계산하면 맞는 거고요. 니은은 K와 12-K가 똑같냐?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의 규칙을 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을 보면 PK는 11개 중에 K개를 고르겠다. 11개 중에 K개를 고르겠다. 분자는 어떻게 돼? 10을 시작으로 한 개씩 계속 줄어드는 거지. 맞지? 그러면 2일 때 10이고 3일 때 9고 4일 때 8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합이 전부 다 12로 일정하죠?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2-K가 되는 거야? 아니면 등차 수열로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성질로 보셔도 되고 지금처럼 지금 얘가 2면 10, 3이면 9, 4면 8 전부 다 합이 10이잖아. 왜? 얘는 하나씩 늘어갈 거고 얘는 하나씩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K일 때는 12-K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와 뭘 비교해라? P에 12-K를 비교해봐라. 그럼 12-K는 이렇게 쓰겠죠? 11C 12-K분의 여기다가 이제 12-K 집어넣으면 12-K 집어넣으시면 그냥 K가 되겠네요. 이렇게 둘이 같은지 비교해봐라 라는 거야. 둘이 같은지 비교해봐라. 그러면 둘이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거 있죠. 11C1이랑 11C10은 똑같은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보지.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돼.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좀 더 변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11C에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면 K-1 이렇게 되나요?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면? 됐죠? 됐죠? 그러니까 11C 12-K는 11C K-1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비교해보자고. 11CK라는 건 뭐가 돼? 11CK라는 건 11부터 다시 맞죠? 11부터 K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고 11부터 K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고 분모에는 K 팩토리얼 이렇게 있는 거지. 맞지? 얘는 K개의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분모에는 K 팩토리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요 마지막이 뭐겠니? 11부터 K개의 숫자를 적었으면 마지막이 뭐가 되는 거야? 12-K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11, 10, 9, 8, 11부터 4개의 숫자를 적으면 11에서 몇 개가 빠져? 3만큼만 빠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1에서 K-1만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12-K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얘는 11부터 몇 개의 숫자? K-1개의 숫자. 그러니까 얘보다 하나 덜 가는 거야. 맞죠? 분해.
k-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쭉 가서 13-k가 되겠죠, 마지막이. 맞지? 그러면 얘는 식을 정리해보자. 얘부터 식을 정리해보시면 k 팩토리얼 분의 11부터 12-k까지 12-k까지 곱해져 있고 그거 분의 12-k가 되는 거고 는 같느냐? 얘는 11 곱하기 쭉 가서 13-k까지 곱해져 있고 분모에는 k-1 팩토리얼이 있는 거고 분의 k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자고. 똑같은 거 약분해볼게. k 팩토리얼이고요. k-1 팩토리얼이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k가 남겠지. 얘는 k부터 1까지, 얘는 k-1부터 1까지. 두 번째로 얘는 11부터 12-k까지고 얘는 11부터 13-k까지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까지 지워지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 이 앞에 숫자니까 지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남는 거 뭐야? K는 오른쪽에서 남는 거 K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아, 니은도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PK 중에 가장 작은 게 P10이냐 최소값이 10이냐 라는 건데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K와 12-K가 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1과 11이 같고 2와 10이 같고 3과 9가 같고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럼 최소값은 언제겠어? K가 6일 때겠죠. 사실 해보지 않아도 6일 때일 거예요. 지금 보면 일단 초반부에 계산 몇 개 해보시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몇 개 안 해봐도 충분히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54번 봅시다. 154번 보시면 집합 A는 1, 2, 3, 4다. 그랬을 때 A에서 A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P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조건에 F1 곱하기 F2가 9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여사건으로 풀지 그냥 풀지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1, 2, 3, 4 중에 하나인 거니까 곱했을 때 9보다 크거나 같은 건 3, 3 아니면 4, 3 아니면 4, 4 당연히 얘는 3, 4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세는 게 나은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래요. 그러면 가와 나를 합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3, 3을 고르거나 4, 4를 고르면 치역이 1개인 거고 그치? 근데 만약에 4, 3을 고르거나 3, 4를 고르면 치역이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겠다. 첫 번째로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가는 경우? 1도 3으로 2도 3으로 가는 경우 아니면 4로 가는 경우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이제는 3, 4가 나머지 애들 1, 2, 3, 4로 가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가 3개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미 3만 선택받은 거니까 1, 2, 4 중에 하나씩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아, 3 곱하기 2겠구나. 3이 갈 수 있는 거 3개, 4가 갈 수 있는 거 1개. 4가 갈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야 치역이 3개가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다 뭐 하면 돼?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3, 3인 경우 있지만 4, 4인 경우도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1, 2, 3, 4가 마찬가지로 1, 2, 3, 4로 갈 건데 1이 3으로 가고 2가 4로 가는 경우 당연히 얘도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번에는 3, 4가 갈 건데 이미 3과 4 치역 2개가 선택받았어. 그럼 뭐 하면 돼?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만 더 선택받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시작을?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내가 2를 골랐어. 그럼 이제 1은 없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4가 2, 3, 4로 갈 거야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였죠? 3의 제곱은 뭐고? 2, 3, 4로 가는 경우 2의 제곱은 뭐야? 3, 4로만 가는 경우 우리 2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니까 2가 선택받지 않았을 때를 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시면 전체가 되는 거고요. 분자가 되는 거고요. 분모엔 뭘 적으면 되겠어? 전체 함수의 개수 4의 4제곱을 적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의 4제곱 분의 2, 2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5번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1, 2, 3, x가 1, 2, 3이고요. y가 1, 2, 3, 4고 z가 0, 1이다. 그랬을 때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게 f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g다. 그랬을 때 g합성 f가 x에서 z로 간다를 만들었는데 그랬을 때에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합성함수가 또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가조건은 1대1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조건은 그냥 치역이 z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 1, 2, 3에서 1, 2, 3, 4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린 F라고 적었어. F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 2, 3, 4에서 0, 1로 갈 거야. 그걸 우리는 G라고 적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F의 조건은 1대1이고요. G의 조건은 치역이 0, 1이다야. 맞지? 그랬을 때 그 중에 하나 고르겠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1, 2, 3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1, 2, 3, 4에서 0, 1로 갈 건데 치역이 0, 1이어야 돼. 즉 0, 1이 전부 다 선택받아야 돼. 그럼 뭐야? 2의 4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한 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 둘을 곱한 게 뭐가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분자를 찾아야 되는데 봐봐. 어차피 우리 합성함수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얘네들이 어딘가로 연결될 거고 여기서 어딘가로 또 연결이 될 거야. 근데 앞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는 지워버리라 그랬잖아. 맞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F는 1대1로 고정이야. 그러면 1, 2, 3이 어딘가로 갈 건데 1, 2, 3이 결국엔 어딘가로 갈 건데 어차피 이 4개 중에 몇 개만 선택받아? 어차피 3개만 선택받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1, 2, 3으로 연결시키든 얘네들을 2, 3, 4로 연결시키든 뒤에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맞지? 왜? 어차피 3개 선택받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론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F가 뭐든 뒤에선 영향을 안 받아. F가 뭐든. 그래서 사실 F는 24가지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24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2, 3을 이렇게 보냈다. 그럼 이제 4는 안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이 0과 1로만 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곱하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결국에 4도 어딘가로 보내긴 해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아? 왜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F는 1대1 대응이야.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 따질 때 선택받지 않은 거는 그냥 빼버린다 그랬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3개가 얘네 2개로 간다라는 조건이 안 변해. 어떤 F든. 알겠죠? 그래서 F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네 3개가 0과 1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치역이어야 되니까 0과 1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그렇지만 4를 결국 어딘가로 보내긴 보내야 돼.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가 0과 1 둘 중 하나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워버리셔도 돼요. F는 어차피 모든 상관이 없고 G에서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6번 볼게요. 뭐가 굉장히 긴데 보시면 어떤 오락기를 단순하여 그린 것이다. 이 오락기는 입구에 공을 넣으면 A, B, C, D 중에 한 곳으로 지나면서 그 위치에 꺼져 있는 전등은 켜지고 켜져 있는 전등은 꺼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공을 2번 넣어서 2번 모두 A를 지나면 A 위치의 전등은 켜졌다가 꺼지고 A와 B를 지나면 A, B가 둘 다 켜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치? 우리 이런 건 근데 많이 봤어. 이랬을 때 A, B 4곳 중 모두 전등이 켜지면 게임이 끝난대요. 모두 전등이 켜지면. 그랬을 때 6번째 공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전엔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전에 모두 켜지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켜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갈림길에서 양쪽 방향에 지나갈 확률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저기서 얘를 이렇게 던져서 A로 갈 확률, B로 갈 확률, C로 갈 확률, D로 갈 확률이 결국엔 4분의 1이죠, 전부 다. 그치?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A, B, C, D의 확률이 전부 다 4분의 1로 똑같아. 4분의 1로 똑같은 상태로 6번 했을 때 다 켜진 거야. 그러면 무조건 뭐는 고정이야?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 번은 고정이야. 근데 우리 총 6번 할 거라고. 그럼 2번이 뭐 해야 된다고? 2번이 상쇄돼서 지워져야 된다고. 그 말은 뭐야? 지워진다는 건 여기에 A, A가 나오거나 B, B가 나오거나 C, C가 나오거나 D, D가 나온다라는 소리야. 지워진다는 건. 2번짜리가 한 번 지워진다는 건. 이해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겠구나? A, B, C, D가 한 번씩은 있고 요 4개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거구나. 근데 어차피 보면 알겠지만 A, B, C, D에 AA든 BB든 CC든 DD든 다 확률이 똑같겠죠? 그치? 그럼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결국 A, B, C, D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뭐만 보겠다? A, A에 B, C, D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겠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야? 모두 켜져야 돼. 그리고 모두 켜지는 게 뭐야? 6번째에서 끝나야 돼. 그 전에 끝나면 안 돼. 맞나요? 그럼 그 전에 끝나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얘를 그냥 우리가 마지막 거를 고정시켜서 보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 근데 얘는 마지막 거에 고정시키는 게 사실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C여도 되고 D여도 돼.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마지막 거를 고정시켜놓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니면 뭐 7판 4선 이런 것처럼 뒤에서 이제 또 뭐 독립시행에서 보게 될 건데 7판 4선처럼 마지막 거를 정해놓고 앞에 거를 그냥 만약에 단순 나열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푸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총 4개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고정되는 게 A일지 B일지 C일지 D일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차라리 그냥 해놓고 여사건을 빼보자는 거예요. 그냥 한다는 게 뭐야? 얘네들에 대한 나열은 총 6팩 나누기 3팩일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은 4분의 1에 6제곱이겠죠? 각각의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니까. 맞니? 거기서 빼겠다. 뭐를? 얘네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끝났을 확률을. 그럼 어떻게 돼? A, B, C, D, A, A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4번째에서 끝난 거 아니야? 4번째에서 끝난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5번째에서 끝날 수 있니? 5번째까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5번째에서 끝날 수 있어? 없어. 아까 우리 그 말판 움직이는 거 있죠? 홀수만 불가능했었던 거. 그 등비수열 나왔던 거. 그 문제랑 똑같은 맥락인 거야. 4번 하면 끝나. 최소 4번 하면 끝나. 근데 우리는 6번에서 끝나야 돼. 그러니까 뭐야? 2번이 상쇄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말 그대로 상쇄된다는 건 2번씩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4번에서 끝난다, 6번에서 끝난다, 8번에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다? 6건을 뺄 건데, 해보니까 뭐만 되더라? 4번째에서 끝나는 것만 빼면 되는구나. 4번째에서 끝나는 것만. 그럼 여기서 빼면 되겠다. 뭘 빼면 되겠다? 얘네 앞에서 4팩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6번까지 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얘 이렇게 보셔도 돼요. 배열. 3팩분의 6팩. 얘가 이제 전체 배열. 그 중에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거. 4팩이죠? 그걸 뺀 상태로 4분의 1에 6제곱을 이렇게 곱해줘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배열을 해놓고 거기서 확률만 곱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사건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7번 보시면 지금 표본 평균처럼 나와 있는데 쟤는 그냥 뒤에 통계 개념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부터 6까지가 있고요. 한 장씩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할 거고 그 4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건데 그 x바가 4분의 11이 되는 확률이 p분의 q래. 그럼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지? 결국 4개를 뽑았을 때의 평균이 4분의 11이라는 건 결국 4개의 합은 몇이라는 거다? 4개의 합이 11이 되라 라는 소리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넣는 걸 4번 반복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합이 11이 되는 숫자를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이제는. 맞지? 4번 뽑았을 때 합이 11이 되는 거. 그럼 4번 뽑았을 때 합이 11이 되는 거를 한번 세봅시다. 1이 3번 나오면, 1이 3번 나오면 8이니까 안 되고, 1이 2번 나오면 9니까 그 뒤에 3, 6이 나오거나, 1, 1에 4, 5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합이 11인 경우 그냥 세야 되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이 한 번밖에 안 나오면 1이 2번 나오는 경우는 2에 9니까 요거밖에 없죠. 됐고 그 다음에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10이니까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거. 더했을 때 10이 되는 게 2, 3, 5. 그 다음에 1에 2, 2, 6.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 3, 4. 1에 3, 3, 4. 1이 나오는 거, 뒤에 10이 되는 거, 이 정도가 끝인가요? 2, 2, 6에 2, 3, 5에 3, 3, 4. 이 정도가 끝인 것 같네요. 1이 나오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1이 안 나오는 경우. 2에 6이니까 5. 이렇게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에 3, 4. 이렇게 있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2 한 번 나오는 거. 2에 9니까 2 한 번 나오는 거니까 3, 3, 3. 됐니? 11이 나오는 거 요게 끝인가? 요 정도가? 합이 11인 거. 그럼 1이 2번인 거 9. 1이 한 번인 거 10. 2, 3, 5, 2, 6, 3, 3, 4. 됐고. 그 다음에 1이 없는 거. 1이 없는 것 중에 2가 3번인 거 됐고. 2가 2번인 거 7이어야 되니까 3, 4. 됐고. 그 다음에 9인 거 됐죠? 3, 3, 3, 3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네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여러 번 했던 거야. 1을 뽑을 확률, 2를 뽑을 확률 전부 다 6분의 1로 동일하죠. 지금 얘네들이 한 가지의 확률은 전부 다 6분의 1의 4제곱이야. 거기다가 뭘 곱하겠다. 그냥 나열만 곱하시면 되겠죠. 나열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얘는 중복이 2개 있는 거에 대한 나열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 4팩 나누기 2팩이 되고 4팩 나누기 2팩은 총 12가지죠. 맞나요? 4, 3, 2이니까 12가지죠. 그런 게 몇 개야? 중복 2개인 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중복 2개 5. 이렇게 5가지네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겠네? 총 60가지. 이렇게 있을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얘 중복 없는 거네요. 중복 없는 건 4팩. 4팩이니까 24. 없죠? 그 다음에 24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 중복 3개 있는 거. 4팩 나누기 3팩. 계산하면 4가 될 거고 그런 게 2개네. 그래서 8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뭐 6분의 1의 4제곱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6의 4제곱을 분모에다가 쓰셔도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쟤는 합이 11이 된다는 거고 합이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뭐 어쩔 수 없이 세야겠네요. 이제 그냥 뭐 4번 반복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면 중복조합으로 뽑으면 돼. 4개의 합이 11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서까지 어차피 신경 써야 돼서 그 안에 중복이 몇 개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는 과정에서 빠뜨리는 거 없이 세게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8번 158번 보시면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할 거고요. 이거를 총 5번 반복하겠다. 그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숫자가 1, 2, 3밖에 없어서 다행이야. 이런 배수 문제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어? 5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니까 그 말은 뭐겠구나. 2와 3이 적어도 1개씩은 있겠구나. 그래서 다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2와 3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맞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4가 추가되면 2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2 대신 4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6이 추가되면 2, 3이 다 없어도 6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더 추가되면 더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이제 1, 2, 3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전체 5개의 숫자를 뽑을 거고, 그리고 얘는 한 개씩 5번 뽑는 거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나열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와중에 뭐여야 된다? 2, 3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어야 한다. 그러면 2, 3이 한 번씩만 있는 경우 볼까요? 2, 3이 한 번씩만 있는 경우. 어차피 나열 신경 써야 되니까 뭐 하면 돼? 1, 1, 1, 2, 3 있으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 1, 2, 2, 3 있겠죠? 2 두 번. 그 다음 또 1, 1, 3, 3, 2 있겠죠? 3 두 번. 뭐 2, 3, 3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인 경우에 1이 한 번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2, 2, 2, 3. 1에 2, 2, 3, 3 있을 거고 1에 2, 3, 3, 3 있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1이 없는 경우는 2, 2, 2, 2,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2, 2, 3, 3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2, 3, 3, 3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 3, 3, 3, 3 있겠죠.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냥 나열해 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그렇죠? 분모는 어차피 3의 5제곱일 거고 분모는 3의 5제곱일 거고 얘네들 이제 나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나열을 안 해도 되면 뭐 중복조합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열을 안 해도 되면 중복조합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얘는 나열을 결국 해야 되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 중복이 몇 개 있는지 봐야 되니까. 아니면 뭐 중복이 뭐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세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자유롭게 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9번. 159번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나타나는 24개의 점들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선분을 만들 때 길이가 루트 1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가 루트 10이라는 건 지금 10은 1 더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지. 맞죠? 그런 거니까 내가 둘을 연결했을 때 루트 10이 나온다는 건 가로의 길이는 1, 세로의 길이는 3이 되게끔 연결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반대로 뭐 가로의 길이가 3, 세로의 길이가 1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대각선이 표현이 될 거니까 루트 10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아, 얘를 보고 판단을 한다. 가로가 1, 세로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가로가 3, 세로가 1인 경우를 보겠다. 라는 건데 지금 독특하게 뭐가 이 가운데 점이 빠져 있죠. 맞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르면 돼,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점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만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얘만. 가로가 1, 세로가 3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사각형 말하는 거거든? 맞지?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 대각선 2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세면 돼?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몇 개인지만 세시면 돼요. 몇 개인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4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로로 하나, 둘 있을 거니까 전체 몇 개 나오겠구나? 전체 8개 나오겠구나. 8개. 근데 그 중에 뭐? 이 점을 포함하는 경우. 이 점을 포함한다는 게 뭐야? 요 대각선 중에 이 점을 포함하는 경우. 없죠? 맞지?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없지? 또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8개 나오는 거야. 얘는 가로로 말하는 거죠. 가로로. 그치? 3, 1이니까. 가로로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로로 하나, 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점을 포함해서 없죠. 대각선 연결되는 거. 그래서 굳이 가운데 점이 있든 없든 크게 변화는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0번 볼게요. 160번 보면 아마 끝날 것 같은데 160번 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각각 2명씩 있고요. 이 6명이 그림과 같이 자석번호가 지정된 6개의 자석 중에 임의로 1개씩 선택하여 앉겠다. 각 나라의 학생끼리는 자석번호가 차가 1 또는 10이다. 1 또는 10이라는 건 양옆으로 앉거나 앞뒤로 앉거나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런데 결국 두 명, 총 3쌍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3쌍이 앞뒤 아니면 양옆을 앉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앉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한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앞뒤로 한 명, 양옆으로 한 명, 양옆으로 한 명.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양옆으로,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중간에 얘를 이렇게 앉히면 양쪽도 다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를 거고요. 배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얘를 골랐다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을 안 쳐야 돼. 얘네들한테. 그럼 뭐가 돼? 3팩. 이렇게 되겠죠? 그치? 요 세 자리와 한국, 중국, 일본을 매칭시켜줘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자리에 두 명씩. 2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이제 앉는 게 끝나는 거죠. 그치? 분모에는 뭐 하면 되겠어? 분모에는 6명을 앉히는 거니까 6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